네, 안녕하세요. 수능 사회문화를 강의하는 제일 네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김제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도표 스킬들을 하나씩 연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준비한 영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 이제 보통 10번 위치에 나오는 상중하, 계층이동 문제를 준비해 보았고, 우리 넥스트 10 레벨에서 지금 이제 도표 특강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강생들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들어간 두꺼운 프린트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스튜디오로 스텝 1을 좀 더 자세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풀이 방법을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걸 보면서 복습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생들은 그냥 간단하게 사회문화의 도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스텝 1에 대한 간단한 프린트만 쌤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둘 테니 보고 사회문화 도표가 이런 거군 하면서 좀 더 심화 유형까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기출문제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텝 1을 같이 해보면서 그 다음 우리 수강생들은 쌤 스텝 2 풀이까지 업로드 해둘 테니 그걸 보고 좀 더 연습을 해서 도표 마스터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사회문화의 지금 도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게 작년 수능에 이제 나왔던 10번, 15번, 20번을 분석을 해봤을 때 올해가 쌤이 저번에 이제 산무 풀이 때도 얘기했듯이 올해 도표가 3개인지 4개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6월 평가원에서 이제 성불평등 그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3가지는 거의 고정인 상황에서 성불평등이 하나 추가되면 4개 이렇게 되는 지금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봤을 때는 예전 기출에 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숫자적인 계산 스킬을 계속 요구했다면 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과 친구들도 지금 계속 사문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문은 어쨌든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도표에서도 이제는 좀 더 독해력이라든지 이렇게 복잡하게 좀 글을 길게 내서 단순히 숫자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 계산은 쉬운데 이런 선지나 말 해석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늘 나오던 유형이 또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리고 예전보다 도표의 오답률이 낮아지면서, 도표의 오답률이 낮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어려운 개념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변화된 도표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옛날 도표까지 찾아서 공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도표의 느낌이 지금 한 거의 5년 전과 완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이후로 도표를 좀 어느 정도 풀어보는 것을 쌤은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간단하게 지금 3개를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일단 비율이라는 걸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율은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그러니까 전체 이거에서 세모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앞에 걸 분모로 보낼 거야. 그렇죠? 당연히 앞에 걸 분모로 보내고, 이 개념은 쌤이 준비한 프린트에 없을 텐데 그냥 쉬운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됩니다. 본인이 몰랐던 내용이라면 간단히 필기를 하고, 그러니까 비율이니까 이제부터 우린 보통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지해서 되게 자세하게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요 선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제 남성 평균 임금 대비 여성 평균 임금, 요렇게 대비가 나오면은 무조건 앞에 게 분모다 라고 생각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요 정도만 꼭 알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남 대비 여라든지 전체 중에서 누구, 뭐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앞에 게 분모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비율이면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계산을 한다. 요 정도 하나 가볍게 알아주고, 그 다음에 또 차도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를 개념 설명으로 해준 이유는 그냥 큰 걸 작은 걸 빼서 차는 무조건 양수끼리 격차를 물어보든 뭐 차이를 물어보든 다 양수값끼리 비교를 해주면 된다. 그냥 절대값, 뭐와 뭐의 차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양수, 절대값, 큰 걸 작은 걸 빼서 비교를 해주면 된다. 꼭 알아주면 되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오늘은 그냥 상중하, 계층 이동에 대해서 간단히 볼 예정입니다. 계층 이동이 그렇게 이제 뭐 사회문화에서 개념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찾아 펴줘도 되는데 선생님 프린트에도 필요한 개념들을 올려놨고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빈칸을 다 채운다든지 예시를 다 채우려고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필요한 개념만 위주로 딱 압축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회 이동이 메인입니다. 사회 이동이라는 거는 뭐 개인이든 집단이 한 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말하는 거는 계층 위치가 상층에서 중층, 하층에서 중층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고 그래서 특징을 봤을 때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고 상층에서 중층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그 다음에 근대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더욱 빈번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신분제로 완전 고정돼 있었을 땐 이게 힘들었을 거잖아. 그래서 요즘에 더욱 빈번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이동 가능성이 높고 활발할수록 이제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상층 가야지 뭐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니까 통합 발전에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수평, 수직, 개인 구조, 그 다음에 세대 내 세대 간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읽어봐주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지금 거의 잘 물어보진 않고 그래서 수평 이동 말고 우린 이제 수직 이동, 상중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대부분 사회문화에서 계층 이동이다. 여기 파트에서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이 수직 이동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뭐 신분제 폐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조적 이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대 내 이동은 내가 부모와 독립적으로 내가 뭐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세대 간 이동 부모님에 비교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위주로 거의 문제에서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이제 유형에 따라서 먼저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해주자면은 폐쇄적과 개방적을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주면 되는데 폐쇄적은 보면 느낌이 오지 계층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평 이동만 가능하고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게 폐쇄적 그 다음에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면은 개방적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본인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서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가끔 선지로 나오잖아.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는 절대 계층 구조 형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조건 수직 이동이 있었냐 없었냐 만으로만 구분을 해줘야지 우리가 뭐 피라미드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울 건데 피라미드라고 해서 무조건 뭐 폐쇄적이다 이런 건 다 아니다. 무조건 이렇게 수직 이동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구분해주는 거다. 즉 결과값으로만 봤을 때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서 뭐 폐쇄적 이런 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알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 결과값을 봤을 때 계층 구성의 비율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책이나 프린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하나 더 있을 거야. 타원형이라고 3번에 있을 텐데 뺀 이유는 그것도 중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도 중층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딱히 구분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걔를 빼고 보통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타원형은 다이아몬드가 더 이렇게 극화된 건데 개념적으로 딱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빼주고 항상 문제에는 이 세 가지가 출제된다. 피, 다, 모 이렇게 세 가지 알아주면 되고 그래서 피라미드형이라는 거는 느낌이 오죠. 상중하 순서로 우리가 무조건 줄을 세워야 되는데 줄 세웠을 때 하층으로 갈수록 가장 많아져서 하층이 넓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상층은 좁아서 요 모양이 나타나면은 피라미드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려면 가운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야겠지. 그래서 이제 중층의 비율이 상층과 하층에 비해서 많아서 가운데가 튀어나오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제 모래시계형은 여기서 중층이 감소해서 소수의 상층과 보통 이제 중층이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은 상층보다는 하층으로 떨어지기가 더 쉽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구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키워드가 양극화되는 거지. 중간이 많이 없고 양극화가 되어버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나오는 선지는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게 무슨 구조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게 누가 봐도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중층이 많아야
그리고 하층도 별로 불만이 없을 거고 중층도 얼른 우리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들 거고. 그래서 사회통합에 유리한 거는 항상 다이아몬드형이다. 다이아몬드 선지다. 라는 거 기억해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 비율에 따라서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나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얘는 양극화, 쟤는 그다음 하층으로 갈수록 제일 많은 거.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쌤이랑 같이 프린트를 보면서 간단한 문제들을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계층 간 우리가 상대적 비율을 구하는 연습을 가져왔는데 항상 늘 계층 구조는 상, 중, 하 세 개가 다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우린 이제 앞으로 상, 중, 하, 상층, 중층, 하층이 다 있어야만 전체다. 전체가 다 있는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100인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퍼센트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거라면 그래서 상중하가 다 합쳐야 전체가 되고 그 다 합친 게 100이 되는지를 늘 확인을 하면서 내가 만약 했는데 100이 안 나왔다면은 거기서부터 계산 실수가 일어난 거거든. 100인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쌤이 첫 번째로 가져온 유형은 분수형입니다. 이렇게 분수가 주어졌을 때는 전체 인구를 통분하면은 좋다. 전체 인구를 통일하는 거지. 이 문제는 이제 통분을 하는 건데 전체 인구를 통분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둘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했다가 어쨌든 비율이니까 100으로 가는 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100으로 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얘네가 이제 100으로 보인다면은 처음부터 100으로 통일하면은 편하다. 쌤은 보통 위에 걸 많이 합니다. 근데 둘 다 전체 인구가 아니라든지 좀 복잡할 때는 100으로 해주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전체가 두 번 나와 있는데 하나는 4분의 3, 하나는 20분의 11이잖아. 이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안 듣고 혼자 먼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멈춰두고 풀고 쌤의 설명을 들어도 괜찮고 쌤은 간단하게 풀이를 해주고 여러분을 기다린 다음에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아무것도 아예 모른다는 친구들 기준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 그래서 4분의 3과 20분의 10을 쌤은 보통 최소 공배수로 했다가 바꾸는 편이어서 느낌이 오죠. 20으로 가려면은 5배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분의 A 더하기 B가 15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이걸 생각하라고 했잖아. 전체를 다 더한 거. A, B, C를 다 더한 게 전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중층, 상층, 하층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전체를 20으로 통분을 했고 이게 전체가 3개의 계층 더한 거란 뜻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걸 보면은 A 더하기 B가 20으로 맞췄을 때 15 즉 여기서 C가 5만큼을 차지한다 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B 더하기 C가 20이었을 때 11이라고 나옵니다. 요만큼이 11. 그럼 여기서 이제 A는 9만큼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9랑 6을 더해야 15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B는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요거는 우리가 20으로 뒀을 때고 여러분이 문제처럼 퍼센트로 보고 싶을 때는 나는 이제 여기서 5배 하는 과정이 남은 거지. 100으로 하면은 곱하기 5배를 해야 각각의 계층이 보일 거잖아.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은 이렇게 물어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5배씩을 해야 퍼센트로 대답할 수 있으니까 A는 9였어. 그러면은 5배 하면은 45겠죠. 45%. 그 다음에 B는 지금 우리가 6이었는데 얘도 5배 해줘야 100인 퍼센트로 돌아가니까 6, 5, 30. 자, 그 다음에 C는 5였는데 5배 해줘야 100이 되니까 25로 퍼센트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산 실수가 없는지 다 더해서 100인지도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나왔어. 먼저 100으로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각국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일 경우 무슨 뜻이야? 제일 많은 걸 중층에 줘라 이 뜻이잖아. 그럼 제일 많은 게 A가 중층이래. 이게 지금 많은 게 중층으로 가라. 그래서 A 제일 많은 걸 이제 중층으로 보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각각 어떤 계층인지 구하라고 했는데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계층이 B래.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개념도 요즘 중요하죠.
상승 이동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승한 결과값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느낌이 오나? 상승해서 상층은 될 수가 있지만 상승해서 하층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층 밑에는 이미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하층 선지입니다. 즉 올라와서 결과값이 하층이 될 수는 없다. 왜냐면 하층이 이미 제일 밑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제 B가 하층, 남은 C를 상층에다가 주라는 선지군. 요런 이제 문제도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각국이 현재 사회통합에 불리한 계층 구조이고 각국 정부가 사회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로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쵸? 지금은 다이아가 아니야. 지금 불리하니까 다이아가 아닌데 이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다이아를 원해.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각각 뭔지 모르니까 피라미드인지 모래시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더라도 제일 밑에 45%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래시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45%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일 가운데가 많이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를 줄여야겠느냐. 그쵸? 이미 제일 많은 애를 그냥 줄이면 되겠지? 얘네를 줄여서 중층으로 몰아줘야 다이아몬드형이 생기니까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다이아로 가려면 지금 제일 많은 애가 중층이 아니란 뜻이어서 중층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A를 줄여주면 된다. 그래서 답에다가 그냥 A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여러 번 선지를 잘 보고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는 너무 쉬워. 요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쌤이 항상 상중하 다 합쳐서 100인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100도 안 되고 상중하가 있지도 않아. 즉 하나씩 지금 빠져있는 게 상층이란 뜻이겠지. 첫 번째만 해주자면은 여기서 지금 상이 없는데 90이므로 100이 안 되기 때문에 상층은 10이다. 이런 뜻일 거잖아.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상층이군.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해석해서 다음 표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지해서 다 채웠다 라고 생각하고 쌤이 답을 공개해 볼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상중하 순서로 써야지만 계층 요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꿔 쓰면은 얘는 10, 30, 60 해서 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년은 20, 60, 20이면 가운데가 제일 튀어나온 다이아 그 다음에 30, 20, 50이 나왔을 때는 가운데가 제일 적은 모래시계형이다. 요렇게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슬슬 9칸짜리 표가 나와서 세대 간 이동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든 뭐 메모를 펴든지 쌤이 앞쪽에 메모칸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앞에 메모칸을 펴보면은 그냥 빈 백지가 있죠. 여기다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정리하라고 비워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대물림, 뭐 세대 간 상승, 세대 간 하층 이렇게 부모라든지 자녀가 같이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합쳐서 100을 계산할 때는 9칸짜리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9칸짜리냐면 요 그림을 수업 시간에 다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요거를 다 그리면은 그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보통은 요 9칸이라고 하거든. 부모 상중하, 자녀 상중하가 한 번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9칸이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 부모도 상중하가 있을 거잖아. 시험 때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거 상중하도 다 적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초성으로 상중하. 나중에 이것도 안 적게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자녀도 지금 상중하가 있고 그 다음에 9칸이라는 거는 요렇게 이 안에 9칸도 사실 다 안 채운 사람이 엄청 많지. 그것도 솔직히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냥 요렇게 사각형 뻥 뚫어서 그려주면 될 것 같다. 나머지 굳이 더 그릴 필요가 없긴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위에 부모한테서 나온 자녀들의 계층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항상 퍼센트가 100이라고 치면 부모도 100, 자녀도 100 그래서 뭐 부모별로 자녀는 한 명씩이다. 이런 게 보통 문제에 또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9칸이 있는 거지. 이렇게 9칸. 여러분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왜 9칸인지 봐주면 될 것 같아. 쌤은 깔끔하게 이제 여기표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부모별로 자녀가 나왔을 때 자녀가 계층이 유지된 애들이 있을 거잖아. 어딘지 알겠어? 9칸 중에? 여기 1번 여기죠. 부모도 상층인데 자녀도 상층. 여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중층일 때 자녀도 중층. 그 다음에 부모가 하층일 때 자녀도 하층. 요렇게 보면은 요 대각선으로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얘네는 계층 일치, 계층 세습, 계층 대물림 요런 선지를 쓸 수 있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여기 대각선을 물어보면은 대물림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죠. 대물림. 요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 대물림 되는 칸이고 요렇게 그러니까 계층 대물림 되는 뭐 숫자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세 칸이 이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은 부모에 비해서 올라간 애들을 알아볼게. 느낌이 오니? 부모가 중층인데 자녀는 상층으로 올라갔어. 여기죠. 그 다음에 부모는 하층인데 자녀가 역시 상층으로 올라갔어. 마지막으로 부모가 하층인데 자녀가 중층으로 올라갔다.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아홉칸짜리 표에서는 요 기역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상단부 오른쪽에 세 칸 기역자 모양은 부모에 비해서 자녀 계층이 상승한 애들 있잖아. 그래서 얘네는 세대 간 상승을 물어보면은 여기 값을 대답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요 다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이 되고, 부모 상층인데 자녀 하층 되고, 부모 중층인데 자녀 하층이 되었다. 다 부모보다 내려간 애들. 여기는 여러분의 이제 9칸짜리 표에서는 니은자, 여기 남은 니은자 칸 3칸이 있을 거야. 요 니은자 칸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애들이지. 부모에 비해서 내려온 애들. 세대 간 하강 이동.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직접 그리기보다 요즘은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합쳐서 세대 간 이동이겠지? 세대 간 이동. 그러면은 계층 대물림 된 애들을 100에서 빼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반대다. 세대 간 이동을 물어보면은 기역 플러스 니은인데 기역 플러스 니은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100에서 대각선 애들을 빼주는 게 빠르다. 뭐 이 정도도 알아주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9칸짜리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요렇게 이제 9칸짜리 표를 그리고 나면 그래서 자녀는 몇 명인지, 자녀 중층은 몇 명인지, 자녀 하층은 몇 명인지 요렇게 또 숫자가 3개가 적힐 거야. 얘는 순서대로 읽으면은 자녀 계층이겠죠. 요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은 자녀 계층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게 이쪽 칸이야. 자녀 수가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부모 상층이 몇 명, 부모 중층이 몇 명, 부모 하층이 몇 명 적히는 칸은 상중하 이 순서대로 읽으면은 여기는 부모 계층 구조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진짜 거의 끝이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쌤이 가져온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이렇게 자료 해석형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그냥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형은 그냥 눈속임을 조심하시고, 눈속임 조심.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만 봤을 때는 뭐 무슨 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생각한 것보다 직접 세어보니까 훨씬 작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네모칸 하나하나를 눈속임을 조심해서 그냥 쌤은 직접 보통 안전하게 세어보는 거를 그냥 추천합니다. 눈속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상중하 순서가 아닐 때는 더욱더 조심하고, 특히나 이게 미지수로 나와서 만약에 이제 이게 상중하 순서가 아니고 내가 BCA였다. 그럼 BCA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잖아. 상중하로 바꿔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조심해서 우리가 딱 원하는 상중하 순서가 나왔을 때 눈속임 조심하면서 세어보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천천히 여기까지 듣고 할 수 있겠다면은 정지하고 5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이랑 풀이를 해봅시다. 그럼 쌤은 다 풀었다라고 가정을 또 하고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로 한 칸의 인원을 이번에는 100명으로 하래. 그래서 각국의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인구를 물었습니다. 상승 이동 기역자를 기억하기로 했잖아. 여기 3칸 기역자를 보면은 여기 100명 있고 여기 100명이 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각국의 기역자를 더해주면은 200명 이렇게 대답했으면 됩니다. 다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각국의 이제 세대 간 상승 이동, 그 다음에 대각선, 대물림,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을 많은 순서대로 쓰래. 각각 몇 명인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역자는 200명이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대물림은 둘, 하나, 둘, 5칸이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개가 칠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은 요 니은 칸에 말하는데 네모가 3개 칠해져 있으니까 이쪽은 300명이라 가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순서는 대물림, 그 다음에 하강 이동, 그 다음에 상승 이동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갑국과 을국 중에 부모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이제 같은 국가를 쓰고 해당하는 계층 구조 또한 함께 써보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세보고 숫자로 적는 게 안전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녀부터, 갑국의 자녀부터 계층 구조를 보자면은 여기는 3칸, 여기는 2칸, 여기는 5칸. 그럼 어떠냐? 갑국의 자녀 세대는 가운데가 들어간 모래 시계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국의 부모 세대는 요렇게 3칸, 요렇게 5칸, 4칸, 그 다음에 요렇게 3칸 했을 때 가운데가 제일 튀어나온 부모가 다이아. 갑국은 일단 같은 계층으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을국도 자녀 세대 다시 보면은 상층 2칸, 그 다음에 중층에 3칸, 하층에 5칸 있기 때문에 자녀는 이제 요쪽 자녀는 피라미드 계층이라는 게 나오고, 또 부모는 상층 2칸, 중층 3칸, 하층 5칸 했을 때 부모도 하층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 계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랑 자녀가 같은 계층은 여기 국가는 을국이고 구조는 피라미드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을국, 그 다음에 피라미드 이렇게 해줬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사각형 한 칸의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면은 을국의 자녀 세대 중 하층 중에서 세대 간 대물림을 겪은 인구를 물어봤어. 을국의 하층, 자녀 하층 중에서 대물림 겪은 애, 대각선. 요게 지금 계층 대물림이었는데 자녀 하층에 몇 명 있냐 물어봤어. 몇 명 있나요? 네모칸 3칸 있으니까 얘를 300명으로 계산해 주라는 소리지. 그래서 300명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한 칸당 이제 새로운 이런 신유형도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층 간 대물림은 0으로 치고, 그 다음에 하층의 상층, 상층의 4층 이런 식으로 이제 2칸 결과값으로 띄웠을 때는 2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동을 1이라고 계산을 하라네. 그때 이제 갑국과 을국을 따로따로 구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뜻이야. 그냥 여기는 계층 이동이 없으니까 00, 그 다음에 하층 00, 여기도 대물림 0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층에서 상층과 같은 한 칸짜리는 1, 여기도 1, 여기도 하층 중층이니까 한 칸, 여기도 중층 하층이니까 한 칸 한 칸, 그 다음 이제 여기가 2칸 이동한 애들, 여기 2칸을 써주면 1, 1, 1, 1, 2 하면은 갑국은 6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국은 계산하면 6.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잘해주면 되고, 자, 을국 똑같이 가봅시다. 그럼 대물림 0, 여기도 0, 0, 여기도 0, 0, 0일 때, 그 다음에 하층의 상층은 2칸 이동한 애들, 2칸. 여기도 하층, 상층 2칸. 나머지는 한 칸 한 칸씩 이동한 애들. 2, 2, 1, 1 더하면 을국도 6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냥 바로 해석을 잘해주는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거는 약간 옛날 기출이야. 여기 4번은 스텝 1이랑 스텝 2 둘 다 좀 어렵고 옛날 기출에 가져왔는데, 이런 결과표 정도 채우는 거는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 간 이동표 채우는 연습을 할 거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직접 채우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채우고 어떻게 채웠는지 풀이해 들었으면 좋겠지만, 하나 먼저 이제 힌트를 줄 거는, 우리가 항상 채우다 보면은 다 채워진 계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 채워진 거, 즉 0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0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계층이 다 채워졌으면은 거기 양옆으로는 더 이상 채워질 수 없는, 즉 00 이런 게 이제 나타날 때마다 바로 잘 적어주면은 조금 더 빨리 9칸짜리 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보고, 한 번만 여러분이 좀 고민해서 채워본 다음에 풀이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쌤은 이제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9칸짜리 표를 채우는 거. 그래서 상층, 중층, 하층 이제 구분하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한 명씩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퍼센트가 주어졌고, 이런 별표도 꼭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금 상층,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층,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데
우리 항상 앞에 공부라고 하잖아. 전체 자녀 중 우리가 전체를 지금 100으로 두기로 했죠. 그러니까 100으로 뒀을 때 바로 보이는 퍼센트, 이 표에다가 여러분 채워야 되는 이 표에다가 합이 100이라고 쳤을 때 모든 보이는 숫자를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일치하는 거는 바로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풀어보자면은 부모 자녀 모두 상층인 건 전체 100명 중에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뜻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층인 거는 여기가 40%가 모두 채워진다는 뜻이고, 그다음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으로 일치하는 애들도 전체 중에 25로 바로바로 채울 수가 있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별을 먼저 읽어줘도 되고 이걸 해도 되는데 이 별 같은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잘 읽어보면은 자녀 세대 중층에서 부모 세대와의 계층 일치 비율이 100%래. 우리가 아까도 하고 왔잖아. 이거에서 이거라는 거는 이게 전체가 됐을 때, 이게 올라갔을 때, 지금 우리가 일치 40%를 올렸을 때 100%가 된다 라는 거는 이게 1이었다는 거잖아. 그쵸? 얘네 둘이가 똑같아서 1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100%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자녀 세대 중층과 똑같다. 이게 전부를 차지한다. 그래서 자녀 세대 중층이 40이었다 라는 소리고, 요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비율 느낌이 오죠. 요 부모 분의 불일치를 올렸을 때가 50%다. 근데 이 말은 뭐야 결국? 일치 비율. 일치도 50, 100, 50이었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일치를 알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적어서 가면 좋잖아.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상층부터 해봅시다. 이 일치가 전체의 절반이었다. 50%였다. 라는 거는 여기가 10이었다는 소리였지. 이게 절반이었다. 라는 소리니까. 그럼 이제 중층 부모는 요게 일치가 전부다. 전부다. 40 전부가 여기로 갔다. 라는 뜻이고, 하층이 50이라는 거는 요것도 25가 여기에 절반이다. 즉, 전체는 50이었고 그 절반인 25가 여기로 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0을 잘 활용하라고 했어. 요거는 이 뜻이죠. 40이 채워진 순간 0000을 채워야 된다. 0, 0, 0, 0.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는 거지. 그래서 9칸짜리를 다 채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나머지를 채워보면은 5, 여기도 5, 그 다음에 여기도 25 중에 25 남았으니까 25. 그러면 이제 자녀 상층은 30, 그 다음에 자녀 하층도 30. 요렇게 해서 이제 부모 계층 구조도 보이고 자녀 계층 구조도 보이고 9칸짜리 표를 다 채울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채웠을 때 이 결과값이 나왔으면 하고, 여기까지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유형이지만 옛날 거지만 한번 풀어보라고 네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듣고 스텝 3를 풀어볼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우리 수강생들은 스텝 2 꼭 풀어보고 샘플 영상 올린 거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해보고 답지도 확인해보고 스텝 2까지 꼭 풀 수 있어야 진짜 기출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쌤은 또 이제 다음 시간에 15번 수급자 도표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